에임이라고 하고요. 에임은 성장지향형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산을 잘 관리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관리 핀테크 앱이에요.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되게 작지만 소중한 플랫폼입니다. 에임을 만들게 되기까지 많은 꿈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는 세상 엔지니어라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결국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중2병의 끝에는 뭔가 더 보고 싶다, 유학이 정말 가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저는 실리콘밸리로 가게 됐어요. 포항에서 오셨잖아요. 약간 되게 시골이거든요, 실리콘밸리는. 사실 시골에 가서 3년 동안 너무 지루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공대 진학의 꿈이 다시 이제 꿈틀게 된 거죠. 공대를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했던 또 계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동부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는 사람은 무조건 뉴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랭킹을 출판하는 잡지를 하나 사서 뉴욕에 있는 공대를 찾았어요. 또도 못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쿠퍼 유니온하고 학비가 영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정말 멋진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뉴욕으로 가는 되게 독특한 경험 때문에 자산운용이라는 수리적으로 데이터로 투자를 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경력이 있어요라고 그럴 때 경력이 없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대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경영에 관한 걸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시니컬하게는 이런 거 만들면 뭐해, 아무도 못 살 텐데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막상 직업 전선에 나설 때는 여기저기 들이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엔지니어링 잡 위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으니 남의 학교 직업박람회에 몰래 들어간다든지 또는 막 여기저기 무료로 일하겠다고 레터를 보내서 한 군데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도전했어야 됐거든요. 전 이민자잖아요. 무조건 영주권이 나오는 대기업에 가야 돼요. 대기업을 들어간 게 시티그룹 자산운용이라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이었거든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했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1년 반 만에 없어졌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그냥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보스턴에서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경력직이잖아요. 오퍼 레터라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연봉의 10%가 미니멈 보너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되게 용기를 내요. 이거 혹시 12%로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맥스가 빵 터지신 거예요. 딱 웃으면서 Don't worry about it 이러는 거예요. 연말 지나고 보너스 시즌이 됐어요. 그 종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0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1000%, 2000%를 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죠. 얼마 전까지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다시 중산층 정도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너스는 또 다른 걸 의미했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달리겠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은 내 몫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정말 잘못해서 가난해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에 조언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에임은 돈에 관련된 조언을 진정성 있게 전문가로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랬는데 결국 지금 하는 일로 다시 창업이라는 쪽으로 넘어온 이유는 약간 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갈증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순간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니즈랑은 떨어져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기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스타트업이라는 세상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긴 것 같다? 세상에 헤지펀드 매니저는 많지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창업이 참 어렵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정말 엄청난 IP, 에임은 위험 대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은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 남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이런 거는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성공하죠. 이거는 저는 그 나이는 지났던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오래 일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영역은 대학생분들도 되게 도전해볼 만하다. 어른들 내지 꼰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틱톡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뭐야 이게? 이런 것들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은 투자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려면 말씀드린 이 무기가 있어야 되고, 독보적인 IP 내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두 개에 더하여 그 멘털 어질리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력이 좋은 사람이 있죠. 또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도 할게요. 되게 힘들었다가도 오뚜기처럼 금방 잊고 또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버티는 힘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 버틸 수 있는 약간 정말 멘털 정신력, 이게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간의 시험대를 거치다 보면 엄청난 운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의 시험대는 7년에서 10년짜리인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사이클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시간의 법칙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시간이 보통 7년인 것 같거든요. 뭔가 시작했을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 뭔가 시작했을 때 그래도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이런 것 같거든요. 창업에 대한 생각은 지금 버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CEO의 정의가 무엇인가? 파운딩 팀은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의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던 창업자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업자는 체스판의 왕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왕이 뭔가 군림한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전장에 라스트맨 스탠딩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 저도 회사를 하다 보니 누군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돈은 도망가진 않아요. 내가 잘못 쓰지 않으면.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얻었다 뒀다가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내야 작은 조직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보통 스타트업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 비전을 계속 제시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인재도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비전을 계속 줄 수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깃발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그 사람, 그런 이미지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순간들을. 그리고 그때 그 창업자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도 알겠어요. 이걸 말한 사람은 토스의 이승건 대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비등가 교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한테는 되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에게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일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 한 명 소개시켜주는 걸 때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고민하던 무언가에 대한 생각지 못한 앵글의 관점일 때도 있고. 금융위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어요. 규제금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객이 직접 주문을 승인하는 반자동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금융위에 계신 어떤 여성 사무관님의 지나가는 한마디였어요. 이게 너무 불안하긴 한데 매번 고객이 뭐 승인을 한다면 모르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략의 특성이 자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적게 하면서 늘려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오는 되게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역량이, 그리고 나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내 벽인가는 다시 넘어가야지 알겠죠. 여기는 지금 새로운 벽에 한번 부딪혀봤고, 그 다음은 글로벌 서비스로 이 난국을 타개해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캐피털을 매니지하는 회사로 다음 도전을 이어갈 거예요.